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마왕, 정의의 검을 받아라. 이상한 가면을 쓰고 전신을 감싼 갑옷을 입고 있는 존재가 있었다. 키가 3m를 넘는 엄청난 거구였다. 갑옷 속에서 이상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겁에 질린 용사라. 웃기는군. 젠장, 마왕을 마주하니 몸이 떨려왔다. 하지만 함께한 동료들의 최후를 생각하면 도저히 물러설 수 없었다. 동료들이 죽는 순간이 지금 이 순간에도 눈앞에 아른거린다. 나는 손잡이를 강하게 움켜쥐며 마왕의 가슴을 베었다. 마왕은 도망치려 했는지 몸을 뒤로 돌렸지만 내가 조금 더 빨랐다. 마왕의 몸은 비스듬히 무너지더니 두동강 났다. 하지만 마왕은 쓰러지지 않았다. 그건 내 분신 중 하나에 불과하다. 어디서 나타났는지 주변에는 수많은 마왕이 나타났다. 가면의 생김새와 키가 모두 달랐지만 녀석이 혼란을 주기 위해서라고 생각했다. 마왕의 분신들은 모두 도망치기 시작했다. 나는 빠르게 따라붙어 분신들을 하나씩 해치웠다. 분신들은 검에 베일 때마다 서로 다른 목소리로 비명을 질렀다. 무언가 이상했다. 목소리까지 다르게 바꿀 이유가 있는가? 너무 과했다. 쓰러뜨린 분신들의 가면을 벗겨봤다. 이게 무슨... 모두 다른 얼굴이었다. 내가 죽인 건 분신이 아니라 마왕이 체면을 걸어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게 한 게 아닐까. 손이 떨려왔다. 내가 처음 베어넘긴 분신의 얼굴을 확인했다. 그럴 리가... 인간이었다. 뒤를 돌아봤다. 수많은 시체가 나를 손가락질한다. 아니야. 아니라고. 죄악이 등줄기를 타고 오는 것이 느껴졌다. 손에 쥔 검을 바라봤다. 피로 얼룩진 검신에 얼굴이 비쳤다. 얼굴은 피로 더럽혀졌고 머리카락은 굳은 피 때문에 엉겨붙었다. 이게 과연 용사인가? 가히 마왕의 모습과 비견되지 않은가? 마왕의 목소리가 들렸다. 너는 무고한 이들의 목숨을 빼앗았다. 마왕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헤집었다. 내가 죽인 수많은 이들이 내 몸을 타고 오르기 시작한다. 그들이 속삭인다. 너는 용사가 아니야. 손톱이 박혀 피가 새어나올 정도로 손잡이를 강하게 붙잡았다. 검의 장식이 손을 파고들었다. 그때 어떤 목소리가 머릿속을 울렸다.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목소리였다. 용사여, 마왕의 계략에 넘어가지 마세요. 처음 듣는 목소리였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는 성검에 잠든 요정. 상황이 시급해 이렇게 규율을 깨고 목소리를 내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용사가 아닙니다. 마왕의 조롱하는 목소리가 들렸다. 신에게 용서를 구하는 건가? 가여운 어린 양아, 내가 구원해주마. 요정의 목소리가 머리에 울렸다. 정신 차리세요. 여기는 마왕성의 꼭대기입니다. 그렇다. 여기에 평범한 인간은 없다. 내 몸을 휘감던 죄책감이 모두 사라졌다. 대신 그 빈자리를 분노가 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더 이상 가짜누수에 넘어가지 않는다. 나는 더욱 빠르게 움직이며 모든 분신들을 해치웠다. 마왕이 비웃었다. 살인귀여, 같이 나락으로 떨어지자. 이제는 상관없었다. 내가 죽인 것들이 마왕이 아닐지라도, 내가 지켜야 했던 무고한 이일지라도, 내가 사랑했던 동료였을지라도, 내가 악이 된다 해도 너를
반드시 죽인다 내가. 주변이 마왕의 시체로 가득 찼을 때 어디선가 철로 만든 마차들이 몰려왔다. 마왕의 가증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가소롭구나. 마차에서 마왕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윽고 모두가 나를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손가락 끝에서 수많은 광선이 쏟아졌다. 최선을 다해 공격을 막았지만 수가 너무 많았다. 이젠 한계였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겠다. 나는 마왕을 쓰러뜨릴 것이다. 근데 지옥에 떨어진다 해도 반드시 네 놈만은 쓰러뜨려주마. 갑자기 검이 나에게 힘을 주기 시작했다. 상처가 아물고 전보다 더욱 많은 힘이 솟아나기 시작했다. 내가 상처를 딛고 일어나자 주변의 마왕들이 도망치기 시작했다. 도망치는 수많은 마왕들을 보며 나지막히 속삭였다. 신이시여, 이 몸을 용서하지 마소서. 1인칭 시점을 이용한 기록 종료. 개체명, 성검, 식별번호 ARC-003, 등급, 월든. 격리 프로토콜 ARC-003은 반드시 바위에 박힌 채로 수많은 쇠사슬로 묶어 바위에 고정한 후 보관한다. ARC 개체를 무력화하기 위해 사용해야 할 경우 집행명령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선정된 용사를 제외한 어떤 인원도 시설에 존재해서는 안 된다. 사용이 끝난 이후에는 원거리 저격을 통해 용사를 한 번에 사살하고 ARC-003을 로봇으로 회수해 다시 바위에 박아놓고 쇠사슬로 묶어야 한다. 회수 과정에서 반경 50m 이내로 접근하는 모든 인원은 즉시 사살되며 누구도 ARC-003을 맨눈으로 봐서는 안 된다. ARC-003을 사용한 기록은 반드시 선정된 용사의 신원과 ARC-002 1인칭 시점으로 작성한 글, 사용 과정이 담긴 영상 자료를 포함하여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다. 또한 해당 기록은 문서화하여 최후의 보루에 보고해야 한다. ARC-003을 이용한 연구는 집행명령에 의해 현재 허가되고 있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미국의 근처 한 마을에서 수거되었다. 최초로 발견되었을 당시에 시체의 산에 박혀 있었다. ARC-003은 날 길이 120cm의 장검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손잡이 장식으로 사용된 붉은색 보석이 특히 눈에 띈다. 자루의 끝부분에는 장미의 가시를 닮은 독특한 장식물이 붙어 있으며 이는 선정된 용사의 손을 파고들어 검을 놓치지 않게 한다. 검을 구성하는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 샘플을 채취하려 했으나 모두 실패하였고 X선이나 레이저를 이용한 비파괴적 분석을 시도하였지만 모두 실패해 현재 성분을 알아내려는 연구가 모두 중단되었다. ARC-003은 어떤 물질이든 잘라버리는 절단력을 가지고 있으며 절대로 파괴 불가능한 물질도 잘라버리는 것으로 확인되어 ARC-003의 절단력은 현실 조작의 일종으로 파악된다. ARC-003의 이러한 특징은 ARC 개체의 격리와 연구에 매우 큰 도움이 되며 우리 기관의 가장 중요한 재산 중 하나이다. 하지만 BR-ARC-101-01의 사건 이후 현재 연구를 위해 ARC-003을 사용하는 것은 허가되지 않고 있다. ARC-003은 쇠사슬을 통해 봉인되지 않았을 경우 주변 반경 1km 내에 존재하는 인간 중에서 용사를 선정하며 선정된 인원은 어떠한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ARC-003을 뽑으려 한다. ARC-003은 오직 용사만이 만질 수 있으며 무생물의 경우에는 상관없으나 선정되지 않은 생물이나 인간이 만질 경우 즉시 사망한다. 사망하는 원인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다. ARC-003과 용사가 접촉했을 경우 용사는 원래보다 3배에 달하는 신체 능력을 갖추게 되며 자신이 마왕을 무찌를 영웅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또한 자기 동료들은 여행 과정 중에서 모두 사망한 것으로 기억이 조작되며 원래의 과거 대신 ARC-003이 만든 새로운 기억이 자신의 진짜 기억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정신저항 4등급 이상의 인간은 어느 정도 현실을 인식하는 등 저항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지만 시간의 차이만 있을 뿐 결국 완벽히 세뇌된다. 이러한 세뇌는 ARC-003과 용사를 강제로 분리하여도 유지된다. 세뇌된 용사와 대화하려는 모든 시도는 실패하였다. 요정이 실존하는지 확인 중에 있으며 현재는 세뇌의 일종으로 여겨지고 있다. ARC-003과 접촉한 용사는 자신을 제외한 30cm 이상의 모든 생물을 마왕으로 인식하며 마왕의 전체적인 생김새는 어떤 용사가 보든 모두 똑같은 모습을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 현재 마왕의 모습의 기원에 대해 파악 중에 있다. 반경 1km 이내의 모든 생물이 사망하면 용사는 정신을 잃고 쓰러지며 범위 내로 생물이 접근할 때까지 뇌사 상태를 유지한다. 생물이 접근하면 용사는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일어나 다시 행동한다. 용사의 목숨이 경각에 달했을 경우 ARC-003은 가시를 통해 성분 불명의 특별한 물질을 주입해 신체를 극도로 강화한다. 하지만 5분이 지나면 용사는 사망한다. 이후 사망한 용사의 시체는 빠르게 ARC-003에 흡수된다. 따라서 ARC-002 1인칭 시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샘플을 채취하거나 주변 환경에서 생체 조직을 채취해야 한다.